2013년생 12살의 김주애, 사실상의 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전용 열차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하셨습니다. 뭐 예상과 관측은 반반이었는데 결국 김주애 등장했습니다. 김구명 보좌관님. 네. 이 정도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외교 무대 꽤 심혈을 기울이고 어찌 보면 도박을 한 셈인데 김주애 등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해당 사진에서 보여주는 구도가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김정은이 가장 앞에 있고 지금 중국으로부터 영접을 받고 있고 바로 뒤에 김주애가 서 있거든요. 심지어 최선희 외무상보다도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북한이 이번에 김주애를 대동하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저 사진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최선희보다 더 앞서서 영접을 받아야 되는 김주애의 위치는 이제는 김정은의 어떤 딸, 김정은이 가장 애정하는 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또한 이제 북한 밖에서도 김정은 그 다음으로 어떤 권력을 이어나갈 후계자라는 점을 저는 명확히 밝혔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 사진을 보고 난 뒤에 어떤 김주애 후계자론이 여전히 가능한가에 대한 어떤 논의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사진, 북한 김정은 위원장 바로 뒤에 김주애다. 훌쩍 큰 모습도 참 인상적인데 김주애가 2013년생 12살. 사실 김주애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한 이후에도 점점 위상은 높아졌지만 실제로 4대 세습 후계자가 확실하다는 평가를 했던 전문가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보겠습니다. He has a daughter, I think so. and she will be the next leader, maybe. I'm not sure. 옛날부터 이렇게 김정은이 딸바보라는 소문은 북한 내부에 자자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 때 우리 사는 아파트가 핵무기 만드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였어요. 한 80% 이상이 공화국 영웅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김정은이가 이 시찰 가잖아요. 뭔가 기분이 좋으면 공주 보여주겠다고 딸을 보여줬다니까. 가부장적인 남전여비적인 그런 북한 정치 토양에서 그리고 3대까지 다 남자가 했는데 요새 좀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게 왜 계속해서 저렇게 노출을 시킬까? 그리고 거의 포스트레이디 역할 같은 것을 하는 것을 왜 자꾸 이렇게 노출을 시킬까? 그걸 보면서 이게 후계자일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진다. 조한만 박사님, 저하고 예. 화면을 좀 같이 보실게요. 예. 일부의 의견입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지 않다. 그럼 김주애를 일찍이 좀 더 빨리 외교 무대 등장시킨 이유도 이 건강과 무관치 않다.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가 김정일을 소환해 볼까요? 2008년 8월에 뇌경색으로 쓰러졌거든요. 예. 그 다음에 바로 김정은이 나오거든요. 김정일이 쓰러지고 나서 8월에 9월, 10월이면 걸어 다니거든요. 예. 그때 바로 현지 지도에 동반되거든요. 예. 2009년 1월이면 발걸음이라는 노래, 척척척척 우리 김대장 발걸음 우상한 노래가 나오고 2010년 9월에 후계자로 공식 지명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2013년 김주애 거기다 어린 여자아이를 예. 2022년 11월에 그때는 9살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왜 그 김주애를 내세우느냐는 거죠. 무리하게. 그리고 그 뒤로는 지금 제 기억으로 40번 이상 공식적 행사거든요. 비공식까지 치면 거의 50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김주애가 후계자냐 아니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 그리고 지금 저 조금 아까 기차에서 나오는 그림 보면은 다시 한번 보여주면은요. 예. 김정은, 김주애, 최선희가 있는데 그 뒤에 여자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그 여성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지금 머리 뒷머리 보이는데. 현성월도 아니고 리설주도 아니고 김여정도 아니고. 예. 아닙니다. 그러면은 쭉 나올 때 마지막에 살짝 보이거든요. 예. 최선희 뒤에. 그 여자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여자예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김주애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정도면 이미 김주애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게. 잠깐 여기가 했습니다. 예, 조퇴에 나옵니다. 이른바 저 김주애 여자입니다. 팀이 저기.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미 저 여성이거든요.
통역이 아니에요, 저 여성이. 아하. 그러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왜 저렇게 무리하게, 아마 김금혁 보좌관님 잘 아시겠지만 여자가 북한에서 어린아이가 지도자 됩니까? 그럼 피식 웃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북한에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장기간의 노출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 빨라도 너무 빠르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김주의 이름을 아직까지 북한 매체는 보도를 안 했어요. 한 예. 번도. 왜냐? 뒤에 직함을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알겠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유고 이 가능성에 대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죠. 이해가 됐어요. 아예 그 해당 사진에서 김주의 뒤에 처음으로 보이는 여성 참모가 등장했다. 이거 이른바 북한 노동당, 그러니까 정확히는 김정은 주변에 김주의 팀이 아예 따로 생겼다는 추측도 가능하고, 김구엽 보좌관님.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김정은의 건강 얘기를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국빈관에 묵지 않고 추정컨대 주중 북한 대사관에 묵었다. 이게 뭐 DNA 검사든 다른 외부의 어떤 정보도 일절 주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이것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 짓다라고요, 많이.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호대에서도 사실은 김정은은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을 지키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호대와의 어떤 협력 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지킬 수 있음에도 예. 조호대 굉장히 어떤 시설이라든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조호대가 아니라 예. 좀 불편한 이 북경에 있는 북한의 어떤 대사관에서 머문다라는 것은 그만큼 단 한 톨의 정보라도 세워나갈 수 없게끔 만들겠다라는 북한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저희가 좀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저렇게까지 정보 차단에 집중할까? 즉 본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독재 국가이니만큼 이 최고 지도자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게 될 경우 그것은 곧바로 권력 누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내부에서 즉 김주애가 완벽한 후계자로서 성장하기 전에 본인의 권력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것대로 상당한 위협이기 때문에 김정은 지금 본인의 어떤 그 안전 건강 상태를 최대한 길게 숨기려고 할 것입니다. 북경 대사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성 사진으로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내부에서 김정은과 그리고 그 수행원들이 다 묵을 수 있는 그런 숙소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하. 물론 리모델링을 거쳤다고는 하나, 북한 대사관이. 네, 그렇습니다. 저도 북한 대사관을 여러 번 드나들었던 입장에서 시설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고, 또한 만약 어떤 의료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에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깝지 않거든요. 예. 그럼에도 그런 리스크를 감내했다는 것은 결국은 김정은이 방중을 하면서 세워나갈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대사관 안에서 다 처리하겠다. 어떤 것도 대사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북한의 어떤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진짜 딸인 김주애를 중국과 함께 동행시켰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다. 1대 김일성, 2대 김정일, 3대 김정은, 4대 세습까지. 참 지금 세상에 4대 세습이 웬 말인가라는 여러 말들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김주애까지 동행시켰다는 건 중국 쪽에 어느 정도 동의 혹은 뭐 윤허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서 중국도 사전에 조율이 됐을 김주애 등장일 수 있겠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김구엽 보좌관님. 네. 아까 조원범 박사께서 실제로 김주애 팀까지 꾸려진 거 아니냐, 새로운 여성 참모까지 포착이 됐다는 말씀을 해주셨다면,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이른바 김여정 지우기 이런 것도 일찌감치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주애가 언론에 등장한 게 이제 2022년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김주애 등장 초창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김여정의 북한 내부에서의 지위 변화는 크게 감지된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북한 당국이 김주애에 대한 어떤 공개 노출을 빈번하게 가져가면서 사실상 김여정은 권력의 핵심 중심부에서 상당히 멀어졌다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대표적으로 북한의 어떤 뭐 건국절이라든가 이런 때 김주애를 데리고 이제 여러 가지 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행사, 그리고 뭐 최원함 공개 행사라든가 등등 김주애가 등장하는 여러 행사에서 김주애는 항상 아버지 김정은과 늘 밀착 수행을 하면서 함께 예. 등장을 하거나, 혹은 노동신문의 그 구도에서 보면은, 사진의 구도에서 보면은 아버지보다 더 중심에 있고 아버지보다 더 높은 곳에 있거든요. 예. 그러나 해당 사진에서 우리가 김여정의 사진은 찾아볼 수 없고,
굳이 찾고자 한다면 북한 영상에 등장하는 정말 저기 어디 끄트머리에 잠깐 등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거든요. 우리가 2018년 김여정이 대한민국에 김정은의 특사로 왔을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 그때는 우리 모두가 2인자가 아니냐, 실질적인 어떤 김영남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서 2인자다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 격세지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번에 이제 북러 정상회담 때 잠깐 포착된 김여정 저렇게 공식석상에 제대로 포착된 사진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 위상을 말해주는 거 아니냐. 2013년생 김주의 후계자 신고식 얘기까지 4위, 3위, 2위 모두 이 중국 열병식 관련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1959년 중국 열병식 설명 그래픽 CG에서요. 마오쩌둥 주석 오른편에 김일성 주석이 세 번째로 있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원본 사진에서 미하일 수슬로프 소련 외무위원장이 빠진 채 편집이 돼서 실제로는 김일성 주석이 네 번째 위치했다는 점을 바로잡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아무리 차은우여도 그래 내 아들이 최고지라고 하셨어요. 예. 탑골공원에 술판만은 안 되지 장기 금지령은 좀 종로구가 너무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논란에 또 논란에 사과에 또 사과에 사태는 없다. 최기준 후보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승재 열병실 보니 긴장이 되긴 한다는 표현도 쓰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이게 독재자로 결정된다는 게 슬픈 현실이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